자, 일단 중복조합 해볼게 계속. 이 중복조합은 말 그대로 얘는 N개 중에서 뭐해서 중복 허용하고 중복해서 뭐 하는 R개를 뽑는 방법 쓰다, 그지? 따르고 있지? 그러면 차이는 보면 이걸 뭐랑 비교해야 되겠어? 당연히 조합이랑 비교해야 되겠다, 그지? 조합은 뭐야? N개 중에서 얘 중복돼 안 돼? 안 되지. N개 중에서 그냥 뭐다? R개 뽑는 방법. 그리고 기호로는 뭐다? NCR. 이렇게 이제 적었었네,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할 때 맨 처음에 이걸로 했었다, 그지? 1, 2, 3, 4, 5. 이 5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뽑을 거다? 3개를 뽑을 거다. 이렇게 했었네, 그지? 그래서 얘를 뽑는 걸 적어보니까 얘들이 겹치지 않게 적으려면 얘가 숫자가 어떻게 되면 안 되더라? 커졌다가 작아지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가, 아유, 잘한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제, 뭐다? 규칙성이라 그랬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는 뭐라고? 조합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는 조합이다. 이거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얘기고. 그래서 얘를 적으려면, 이제 1, 3을 적고 나서부터는 숫자가 계속 커져야 되니까, 반복이 안 되게 적으려면 요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다. 사실 이거 너무 여러 번 들어서, 그지? 약간 토할 것 같은 느낌까지 와야 돼. 알겠지?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와야 된다고. 내가 그런 느낌으로 너희한테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중복조합은 같은 걸 뽑을 수 있기 때문에 5개를 적으면 너무 많거든. 그래서 3개만 일단 적어볼게. 1하고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한번 뽑아보자고. 제일 작은 숫자 얼마야? 1이요. 아니, 그러니까 3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건 1이지, 그래. 1, 2, 3. 어? 중복해도 되는데. 111. 아, 그렇지. 111이 제일 작겠지. 그 다음 111. 112, 그 다음 113, 그 다음 112. 121. 이거 돼, 안 돼? 이거 되지 않아요? 돼, 안 돼? 안 되는 왜 안 돼? 왜죠? 중복되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뽑는 방법 아니야? 줄 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1, 2개, 2 하나. 이것도 1, 2개, 2 하나잖아. 같네요. 얘들이 같이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죠? 1, 2. 그럼 1, 2, 2 되지? 또 1, 2, 3. 1, 2, 3. 자, 이제 1, 3으로 가보자. 1, 3, 1 돼, 안 돼? 안 돼. 왜? 세 번째 거. 3. 아, 그렇지. 얘랑 겹치네. 그럼 1, 3. 이거 안 돼요. 왜? 1, 2, 3. 아, 그렇지. 얘랑 겹친다, 그지? 그러니까 적어보니까 이거 뺄 거 다 빼보니까 얘가 어떤 규칙성이 보여? 내가 제일 작은 거부터 적을 때, 숫자 적을 때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거나 적어줘. 크거나. 적어지는 게 어딨어? 작아지는 게 어딨어? 커져요. 크거나. 그렇지. 크거나 같다, 그지?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게끔 크거나 같게끔 적어야 얘가 뭐가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고. 같은 걸 안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적는다는 걸 알면 적기가 좀 더 편하겠다, 그지? 자, 111, 111, 1, 2, 3 적고 1, 2가 되는 순간 이제 뒤에 1은 못 와. 2보다 작은 건 못 온다고. 그럼 2 와야 되고 3 와야 되고 1, 3 오는 순간 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3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앞에 2로 바꿔야 되겠다, 그지? 앞자리가 이거 와. 그럼 뒤에 1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네. 제일 작은 거 얼마? 2. 2, 그 다음 2, 2, 3, 그 다음 2, 3, 4. 1, 2 못 오지? 3. 갈수록 숫자가 각각은 커져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거 뭐다? 3, 3, 3. 이렇게 이제 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뭐다? 규칙성은 찾았어. 그러니까 규칙성이 조합이랑 상당히 비슷하긴 비슷한데 차이가 뭐다? 중복이 가능하니까 얘는 뭘 뽑을 수 있다? 같은 것도 뽑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나 둘 다 뭐가 정해져 있는 문제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조합은 같을 수가 없었지. 중복으로 못 뽑으니까. 근데 얘는 중복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뭐가 들어간다? 정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됐지?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니까 조합이랑 중복 조합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같은 조합이긴 조합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문제는 이제 얘를 가지고 규칙성은 찾았으니까 뭘 만들어야 된다? 수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수식을 만들려고 보니까 조합에서 수식 만들기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지. 아니, 뭐 물론 이제는 쉬울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려웠잖아. 그래서 공식을 어디서 가져와? 순열에서 가지고 왔다, 그지? 그러면 조합도 공식 만들기 어려웠는데 당연히 중복조합도 공식 만들기 어떻게 했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너희가 노가다를 띄워보면 순열하고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규칙성이 좀 잘 나와, 적어보면. 근데 조합이나 중복조합은 적어보면 뭔가 규칙성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 확실히 해보면 알아. 특히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많이 적어도, 조합은 그래도 좀 많이 적으면 보이거든? 근데 얘는 진짜 많이 적어도 규칙성이 정말 안 나와.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봐봐.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조합은 맨 앞에 1 왔을 때 뒤에 나오는 가지수랑 맨 앞에 2가 나왔을 때 가지수랑 맨 앞에 3이 나왔을 때 가지수가 다르잖아. 근데 순열은 이게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기가 좋은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1 나오는 거랑 2 나오는 거랑 3 나오는 게 보다 가지수가 다르게 나오니까 당연히 규칙성을 찾기가 좀 어렵겠다, 그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그냥 내가 경우에서 할 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
수학자들이 똑똑한 거라고. 난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 난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얘들이 그럼 이 중복조합을 공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근데 중복조합이 뭐랑 연관이 많더라? 조합이랑 연관이 당연히 많겠다. 그래서 조합의 공식에서 중복조합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 걸 이렇게 적혀있는 숫자를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시 규칙성에 뭐가 들어가면 등호가 들어가거든. 이 등호가 들어간 공식을 뭘로? 등호가 없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복조합의 규칙성은 찾았는데 수식화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뭘로 생각하냐면, 그래, 중복조합도 조합이랑 연관이 많으니까 조합에서부터 뭔가 공식을 끌고 와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똑똑한 거지. 뭐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한 거야. 그러려면 규칙성을 보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는데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중복조합을 조합처럼 만들려면 얘 등호가 안 들어갈 거 만들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첫 번째 칸에는 0을 더하고 두 번째는 플러스 1, 세 번째는 플러스 2 해서 각기 하나씩 커지는 숫자를 더해주기로 해. 여기 수에다가 한 번 더 해볼게. 자,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돼? 이거 1, 2, 3 되지.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돼? 1, 2, 4 되지? 1, 2, 5 되지? 1, 3, 4 1, 3, 5 1, 4, 5 이렇게 이제 되겠다. 그지? 그럼 같은 거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들이 작아질 수는 없거든? 작아질 수는 없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가 나올 텐데 같은 경우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더하는 숫자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게끔 된다? 커지게 돼 있다고. 이거 이해되지? 자, 다시 여기도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2, 3, 4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2, 3, 5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2, 4, 5 얘는 얼마? 3, 4, 5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문제 얘는 뭐였냐면 세 개 중에서 중복 호용해서 세 개 뽑는 거였거든. 얘가 뭐랑 똑같이 나온다? 저 빨간색 글자가 이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걸 기호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중복조합은 기호를 뭘로 쓰냐면 NHR 해서 H란 기호를 쓰거든. 그럼 얘는 세 개 중에서 중복 호용해서 세 개 뽑는 거니까 3H3이었는데 얘가 뭐랑 똑같이 나오더라? 5C3이랑 똑같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왜 이놈이 요거랑 똑같이 나오느냐? 요걸 이제 생각해 줘야 되겠다. 그지?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0 더하기 더하기를 하니까 잘 보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제일 큰 수준은 원래 얼마였냐면 3이 제일 큰 수였다. 그지? 나올 수 있는 1부터 3까지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1을 먹이니까 제일 큰 수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1부터 5까지 수 중에 제일 작은 숫자는 여전히 1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럼 1부터 5까지 수 중에 3개를 뽑는 거잖아. 그럼 뭐다? 얘는 53이랑 같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했으니까 여기 등호는 뭐가 된다? 빠지게 된다고. 이 원리 이해돼? 준아 이거 이해되니? 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선생님 왜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예요?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하면 제일 작은 수가 어디서부터 출발해? 2부터 출발하지. 그러면 얘는 2부터 6까지 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숫자는 몇 개 중에서? 2부터 6까지인데? 5개 중에 3개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셀 때는 어디서부터 세는 게 쉬워? 1부터 세는 게 쉽잖아. 1부터 23까지면 23개, 1부터 30까지면 30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를 1로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0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자 5개의 숫자가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4개의 숫자를 뽑을 거야. 중복 조합으로 뽑을 거야. 5개의 있는 숫자 중에 중복 허용해서 4개를 뽑을 거라고. 그러면 특징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규칙성. 자, 숫자 뭐가 된다? 5H4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보자. 얘를 조합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한테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야 여기에 뭐가 없어져? 등호가 없어지지. 그러면 여기 더하기 0이니까 제일 작은 수는 1부터 뽑을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제일 큰 수는 원래 여기에 5가 들어간대. 얼마까지 커질 수 있어? 그러면 1부터 8까지의 수 중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는데 4개 칸에 내가 얘를 넣을 건데 얘가 이렇게 바뀔 건데 8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뽑는 거랑 똑같다? 4개 뽑는 거랑 같으니까 얘가 8C4랑 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왜 5C3이냐? 얘가 3칸인데 더하기 0부터 출발하니까 마지막에는 플러스 2가 붙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다? 원래 제일 큰 숫자가 3이었는데 여기에 2 더한 것 중에 3개 뽑는 거랑 같다고. 이거 이해되지? 자, 그럼 봐봐. 얘는 봐봐. 원래 제일 큰 숫자가 5였단 말이야. 5였는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얼마만큼 더했어? 칸이 4개지.
칸이 4개니까 플러스 3만큼 한 거잖아. 그지? 플러스 0부터 출발해서. 따라서 5라는 숫자에서 플러스 3을 하면 8이 되니까 제일 큰 수 8이니까 8개 중에서 4개 뽑는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일반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거랑 같은 원리인데. 자, 이거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제 1, 2, 3, 4에서 숫자가 총 몇 개 있냐면 n개가 있어. 내가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r개를 뽑을 거야. 자,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뽑겠다는 얘기는 nhr 구하겠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여기에 더하기 0 해야 되겠지? 여기 더하기 1 해야 되겠지? 자, 칸이 r개야. 칸이 r개면 이 마지막엔 더하기 얼마 해줘야 돼? 그렇지. r-1을 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칸이 3개면 이게 플러스 1부터 출발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에서 3으로 끝날 건데 플러스 0부터 출발하니까 칸이 3개면 플러스 2에서 끝난다. 그치? 자, 지웠네. 칸이 4개면 아까 얘기했었네. 칸이 4개면 맨 처음 칸에 뭐부터? 플러스 0부터 출발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3면 마지막 칸은 뭐다? 플러스 3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그럼 칸이 r개면 마지막엔 플러스 뭐 해줘야 된다? n-r을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제일 큰 수가 뭐가 돼? n 플러스 r-1이 되겠다. 그치? 이 숫자 중에서 몇 개 뽑는 거랑 똑같다? r개 뽑는 거랑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그래서 조합은 처음 스타트 자체가 공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로 먼저 시작을 하고 NHR이라는 공식에 대한 특별한 뭔가가 없어. 무조건 중복조합은 공식이 나왔을 때 이를 뭘로 바꿔서 해석해줘야 된다? 조합으로 바꿔서 해석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중복조합은 무조건 풀 때 뭘로? 조합으로 바꿔서 풀이를 시작한다. 이게 맨 처음이라고.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해. 잘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그렇게 된대. 그렇게 하고 외운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뭐다? 이 원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기억해두자.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요 개념 여기에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해두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중복조합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뭐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가 나왔을 때 뭐 구수를 얘한테 한 개를 먼저 주고 얘한테 2개를 먼저 주고 나서 해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예전에 그 수환쌤도 이거 가지고 이제 중복조합 문제 풀이 하시는 거 내가 칠판에 적은 거 봤거든. 알겠지? 그런 풀이를 할 수 있다고. 그게 요 원리에서 출발해. 알겠지? 이게 기본 원리라고. 그래서 잘 기억해도 알겠지? 요게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거. 자, 그리고 그러면 중복조합의 공식이 왜 저렇게 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역시나 얘도 뭐다? 조합의 공식을 만든 거에서 차용을 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2가지다. 그지? 첫 번째는 중복조합의 규칙성은 순서가 있긴 있는데 뭐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중복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다의 규칙성이 나오면 중복조합의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 중복조합 문제는 공식을 뭘로 바꿔서? 조합으로 바꿔서 풀이를 시작한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만 좀 풀어보자. 이제 조합이랑 중복조합을 좀 구분해야 되거든. 중복조합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제 조합을 배웠을 때 순영각으로 좀 구분했잖아. 이제 중복조합 배우고 나면 조합과 중복조합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5개 숫자가 있는데 내가 이 집합에서 뭐 A도 X의 원소고 B도 X의 원소고 C도 X의 원소라고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A 숫자랑 B 숫자랑 C 숫자를 비교했더니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래. 그랬을 때 이거 뽑을 수 있는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은 뭐다? 노가다로 풀 수 있겠지. 아니 조합으로 푸는 게 맞는데 일단은 노가다로 풀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A가 1이다.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5가 되면 얘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 쓰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에 B가 될 수 있는 건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A가 3인 경우에는 B는 무조건 4, C는 무조건 5에서 이렇게 세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보면 얘도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칭성이 없지. A가 1일 때 나오는 가지수랑 A가 1일 때 나오는 가지수, 3이 나올 때 나오는 가지수가 대칭성이 없잖아. 이런 문제면 뭐일 확률이 높다? 조합일 확률이 높다고. 조합 계열. 순열 계열 쪽이 아니라 이런 확률이 높다고. 자, 무조건 뭐 그런 거는 문제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근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 크기가 정해져 있네.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얘는 뭐다? 무슨 문제? 조합 문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뭐의 성질이다? 조합의 성질이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하냐면 1부터 5까지 5개 수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된다? 3개만 그냥 뽑아버리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뽑은 게 3이랑 1이랑 2잖아. 이렇게 뽑으면 무조건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무조건 뭐가 돼? 1이 되겠지.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 B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3,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내가 1, 2, 3으로 뽑으나 1, 3, 2로 뽑으나 2, 1, 3으로 뽑으나 2, 3, 1로 뽑으나 3, 1, 2로 뽑으나 3, 2, 1로 뽑으나 크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무조건 이렇게 뽑아도 무조건 A는 뭐 1, B는 뭐 2, C는 뭐 3 해서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카운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의 성질과 똑같다? 조화의 성질과 같다는 거지. 줄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이걸 만족하는 순수쌍의 개수는 몇 개? 5, 3. 이게 다라고.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같은 거 뽑아도 돼. 크거나 같다의 성질이네. 누구의 규칙성이다? 중복조합의 규칙성. 그러면 5개, 1, 2, 3, 4, 5, 5개 숫자 중에 중복 호형에서 몇 개 뽑으면 된다? 3개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 3, 3을 뽑았다. 그럼 A가 무조건 얼마? 1, B는 3, C는 3.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규칙성이 정말 중요한 규칙성이야. 그러면 문제가 이제 약간 요걸 꼬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해보자. A랑 B랑 비교하니까 B가 A보다 크거나 같고 C랑 B를 비교하니까 C가 B보다 크더래.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면 얘 둘이는 규칙성이 뭐의 규칙성? 중복조합의 규칙성이고 얘 둘이는 지금 조합의 규칙성이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봐봐. 중복조합 아까 여기에 등호가 둘 다 없을 때는 한 방에 그냥 조합으로 풀었지. 둘 다 있을 때는 한 방에 중복조합으로 풀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따로 중복조합으로 풀 수가 없거든. 한 방에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를 중복조합처럼 생각해. 한 다음에 여기서 뭘 빼준다? A, B는 이건데 B랑 C가 같은 경우를 빼버린 거야. 이거 경우에서 B랑 C가 같은 경우를 빼버리면 여기 등호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적응형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조합으로 풀어. 자, 이 형태로 푼단 말이야. 이 경우에서 지금 뭐가 빠져있어? A랑 B가 뭐한 경우가 빠져있지? 같은 경우가 빠져있지. 이 경우에서 A랑 B는 같고 C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뭐 똑같은 방법이다, 그지? 그래서 나눠서 푼다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풀든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풀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이건 5H3이지? 빼기 이놈은 등호가 들어가면 봐봐. B가 만약 2라면 C는 당연히 뭐가 돼? 2가 돼.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어차피 같은 거라서 B만 뽑으면 C는 알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5개의 숫자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되는데 2개만 빼면 되니까 5H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거 이해돼?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얘는 뭐가 된다고? 5C3이라고 그랬지? 여기다 더하기. 자, 얘는 등호 들어가니까 A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BC만 뽑으면 되니까 뭐다? 5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이 결과랑 이 결과는 당연히 계산해보면 같게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걸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I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 2, 3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적기 귀찮으니까 얘가 1보다는 크고 8보다 같은 AI는 자연수라고 하죠. 그리고 뭐 I가 1, 2, 3, 4 5개, 6개 할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6개 적어야 되겠지. A1, A2 너무 많은데? A3, A4, A5, A6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런 얘기지. 이제 A1도 1하고 8 사이에 있고 A2도 1하고 8 사이에 있고 A3도 1하고 8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는 얘기지. 물론 1하고 8 포함되고,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보자마자 뭐 알아야 돼? 이거 들어가네? 그렇지, 중복조합이네. 그럼 숫자 뽑을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몇 개 뽑아주면 된다? 6개 뽑아주면 되니까 뭐다? 이건 8HU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지.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 조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칸이 몇 개 칸이 나온다고? 6개 칸이 나온다고. 그러면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하면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 얼마 해줘야 돼? 5 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8 플러스 6 마이너스 1씩 이렇게 된다고. 제일 큰 숫자가 얼마가 될 수 있다? 13까지 될 수 있다고. 플러스 5까지 붙으니까.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 자, 이거 교과서들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런 것들 나와. 그렇지. 얘들이 등호가 없는 형태. 요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은 조합으로 풀고 얘들은 중복조합으로 풀고 얘들은 조합으로 풀고 이렇게 못 푼다고. 얘들을 한 방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뭘로 풀어주는 거냐면 이걸로 풀어줘야 되겠지? 여사건의 개념으로 푼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경우 전부 얘들이 들어가는 경우에서 뭘 빼준다? 빼야 되겠지? 뭘 빼줘? A1이랑 A2는 뭐하고?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 아 뭐야 더하기야 4. 아 너무 많이 적었어. 너무 귀찮아.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빠지겠다 그지? 이거 이해되지? 또 뭐 빼줘야 돼? 뒤에 5. 그렇지 이번에는 A1이랑 A2는 이렇게 되는데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는? A5랑 A6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야 얘가 또 빠지겠지. 근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뭐다? 여기 등호 들어갈 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이거 등호 이거 등호 이거 등호 이거 등호가 두 번을 빼주는 거네? 네. 그러니까 한 번 뭐 해줘야 되겠어? 더해줘야 더 해줘야 되니까 뭐다? A1이랑 A2 등호 들어가고 그 다음 뭐다? A5랑 A6이 등호 들어간 이 경우를 한번 뭐 가로 분배 법칙하면 이거 더해주는 거니까 얘들 똑같은 게 여기서 두 번이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의 원리다? 이게 봐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뭘 빼줘야 되냐면 A 합집합 B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A 합집합 B를 빼주려면 뭐 해줘야 되겠어? A의 개수에서 뭘 한 다음에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뭐 해줘야 된다? A 교집합 키 개수를 한번 빼줘야 되겠다 그지? 이 원리야 이 원리. 알겠지? 저 6편 그때 모의고사 풀이 할 때도 한번 얘기했잖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경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했을 때 이게 A or B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는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중복조합하면 교과서에서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좀 챙겨서 기억해두자 알겠지? 시간 다 됐구만. 아 하나만 딱 더 하고 싶은데 내일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 알겠습니다.